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표현을 할 때 서로 다른 순서 기절을 기준으로 행렬로 표현을 하면 그 두 행렬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left multiplication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가 n 행렬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A에 의해서 주어지는 left multiplication LA는 Fn 벡터 공간에서 Fn 벡터 공간으로 가는 linear transformation인데요. 자, 이 Fn의 그 베이시스로 우리가 보통 많이 잡는 것이 표준 순서 기저가 있을 텐데, 이런 표준 순서 기저 말고 또 다른 Fn의 순서 기저를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한다면, 자, 감마를 기준으로 한 LA의 그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타와 감마가 모두 FN의 순서 기저가 될 텐데요. 자, LA를 표준 순서 기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로 표현해보면 A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표준 순서 기저가 아닌 또 다른 순서 기저 감마를 기준으로 행렬을 표현을 한다면, 행렬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얻은 정리 내용에 따르면 이 결과는 Q 인버스 LA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 행렬과 Q를 이제 곱하는 것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때 Q는 지금 감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행렬 표현을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행렬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Q는 FN에서의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서 그 녀석을 감마,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계산을 한 것이 결국은 감마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이제 좌표 변환 행렬을 Q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두 행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표준 순서 기저를 기준으로 left multiplication 행렬을 나타내면 그것이 A 자체가 되기 때문에 A에 의해서 주어지는 left multiplication을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Q하고 Q 인버스를 이제 우리가 더 구한다면 정확하게 이 전체 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곱이 곱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Q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Fn 벡터 공간에서 Fn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을 표현했으니까 n by n 행렬이 나올 텐데, 자, 이 행렬의 제2번째 열을 보면 제2번째 열은 감마에서의 제2번째 벡터가 있을 텐데, 자, 그것을 VJ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 녀석을 베타를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가 여기에 J열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 VJ라고 하는 이 벡터는 FN에 지금 있는 이제 하나의 벡터가 될 텐데, 그것을 베타, 즉 표준 순서 기저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VJ라는 벡터를 그대로 컬럼 벡터로 쓴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 예를 생각을 해보면, 자, VJ라는 벡터를 컬럼 벡터로 C1부터 CN이라고 쓴다면 이 녀석은 C1의 E1
부터 Cn의 2n이 되기 때문에 VJ라는 벡터를 표준 순서 기저인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해보면 결국 C1부터 Cn을 컬럼 벡터로 늘어놓은 게 될 것인데 그것은 VJ 자체를 컬럼 벡터로 쓴 것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FN에서의 벡터에 대해서 표준 순서 기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하면 그 벡터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쓸 때 컬럼 벡터로 쓰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Q라고 하는 좌표 변환 행렬은 첫 번째 벡터 V1을 컬럼 벡터로 쓰는 것이고 두 번째 컬럼 벡터는 두 번째 벡터를 컬럼 벡터로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말을 구성하고 있는 벡터들을 컬럼 벡터를 간말 구성하는 벡터들을 컬럼 벡터로 하는 n by n 행렬을 이제 Q라고 한다면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간말로 나타내는 간말을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내는 행렬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콜로리에서처럼 A가 n by n 행렬이라고 할 때 FN의 또 다른 순서 기절 하나 간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Q는 앞에서 본 것처럼 감마 좌표에서 표준 순서 기저 베타 좌표로 변환하는 좌표 변환 행렬인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 Q의 n by n 행렬인데 j 번째 컬럼이 VJ가 되는 즉 Q의 j 번째 컬럼이 감마의 j 번째 벡터를 컬럼 벡터로 쓴 그런 행렬이 이제 Q가 되겠습니다. 자, 이 Q를 가지고 LA를 감마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이제 구해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Q 인버스 A, Q와 같다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실제 상황을 하나 생각해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다음과 같은 3x3 행렬을 생각을 해서 이 3x3 행렬에 의해서 주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A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이 실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LA는 R3 벡터 공간에서 R3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녀석을 표준 순서 기저를 기준으로 행렬을 나타내는 것은 간단한 일인데 표준 순서 기저가 아닌 어떤 특정한 감마 R3의 순서 기저 감마가 주어져 있을 때 감마를 기준으로 행렬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마가 하나 주어져 있어야 될 텐데 감마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감마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정리해서 다른 정리해서 좌표 변환 행렬, 즉 감마 좌표를 표준 순서 기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은 감마를 구성하고 있는 벡터를 그대로 순서대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을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좌표 변환 행렬이죠. 감마 좌표를 표준 순서 기저 베타 좌표, 표준 순서 기저 베타라고 할 때 베타 좌표를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A를 감마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계산하고 싶다면 Q 인버스 AQ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자, Q는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A도 주어져 있으니까 역행렬만 우리가 계산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을. 자, 그런데 Q가 3x3 행렬이기 때문에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대각선 아래쪽이 전부 다 0인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3x3 행렬이기 때문에 Q의 역행렬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Q와 같이 대각선 아래쪽이 전부 다 0이 되고 대각선 위쪽에 0이 아닌 값들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행렬을 상삼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제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upper triangular matrix에 대해서 역행렬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역행렬도 이제 3x3 행렬일 텐데, 자, Q하고 이제 곱셈을 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1, 0, 0, 0, 1, 0, 0, 0, 1이 나오는 행렬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 첫 번째 항을 이제 곱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성분이 있을 텐데 세 개의 성분하고 Q의 첫 번째 컬럼과 곱할 텐데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두 값이 0이므로 여기 있는 두 개의 성분은 네,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성분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 1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성분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것만 살아남을 텐데, 왜냐하면 여기 있는 두 성분은 0과 곱하면서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랑 곱해서 지금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성분이 0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세 번째 행과 이 Q의 첫 번째 컬럼을 곱할 때도 그 결과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성분이 0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랑 이제 곱셈을 해서 항등행렬이 되게 하려면 역행렬이 지금 첫 번째 컬럼이 쉽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컬럼도 우리가 비슷하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행과 이번엔 두 번째 컬럼을 곱해보면 0이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을 A라고 하고 세 번째 성분을 B라고 한다면 A하고 1을 곱하고 B하고 0을 곱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나올 텐데 그게 0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행과 여기 두 번째 열을 이제 곱하게 되면 이제 1이 나와야 될 텐데요. 2하고 0을 곱하면 0이고요. 0하고 여기 세 번째 성분을 곱하면 0인 거니까 여기 성분하고 1을 곱한 값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값도 1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성분을 보면 이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컬럼을 곱할 때 두 번째 컬럼의 세 번째 성분이 0이므로 2하고 0을 곱하는 것과 1하고 이 두 번째 성분을 곱한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0이 나와야 되므로 뒤꿈치 이 부분도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컬럼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 행하고 첫 번째 그 세 번째 컬럼을 이제 곱해보면 여기를 이제 다시 A, B, C라고 이름을 붙이고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행하고 세 번째 컬럼을 이제 곱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될 텐데 그게 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것 같네요.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자, B를 또 계산을 해보면 B의 경우에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컬럼을 곱할 때 곱한 결과가 1 플러스 b가 될 텐데 그것이 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를 구해보면 00c와 111을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c가 나올 텐데 그 값이 1이 되어야 하므로 c가 1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Q의 역행렬이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행렬을 순서를 바꿔서 한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확인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황등 행렬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행렬이 Q의 역행렬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Q하고 Q 인버스를 우리가 계산을 이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Q하고 Q 인버스를 사용을 하면 LA, 랩터 멀티플리케이션을 감마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위에 있는 행렬들을 이제 곱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있을 때 그 일반적으로 유한차원 벡터 공간 V에서 V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리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하는 위의 순서 기저를 생각을 할 때, 자, t를 행렬로 표현을 할 때, 감마를 기준으로 행렬로 표현할 수도 있고, t를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본 것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때 q는 이 경우에는 감마 베타를 이렇게 택하면 되겠죠. 즉 감마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이 되는데 자, 이 녀석은 항상 인버터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T 감마와 T 베타는 적당한 인버터블 행렬 Q가 있어서 Q 인버스를 곱해서 얻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자, 이러한 관계를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 이 두 행렬은 서로 시밀러하다 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자, 우리말로 유사하다 라고 우리가 부를 거고 이 두 행렬은 서로 유사한 행렬 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정의를 생각해 보면 정사각 행렬 A, B가 있을 때 B는 A와 유사하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도입을 할 것인데요. 언제 B는 A와 유사하다라고 부를 거냐면 A에 적당한 행렬 Q가 있어서 Q와 Q 인버스를 곱해서 B가 되는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Q가 존재하면 B는 A와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리니어 트랜스폼 T 감마와 T 베타가 서로 유사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개의 행렬이 이제 유사하다는 관계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이 관계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B가 A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스퀘어 매트릭스가 이런 유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는 이것도 하나의 동치 관계가 되는데 동치 관계라는 뜻은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이 위의 스퀘어 매트릭스는 자기 자신과 시밀러한 관계가 있고요. 자,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 A는 A에다가 아이덴티티의 인버스도 아이덴티티지만 곱하게 되면 이제 A를 얻기 때문에 A는 A와 유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B와 유사하면
B도 A와 유사하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A가 B와 유사하다는 얘기는 지금 A는 Q 인버스 B, Q 형태로 쓸 수가 있는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이 Q하고 Q 인버스를 이제 그 왼쪽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곱셈을 하게 되면, 자, 이 결과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 결과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되니까 B가 되겠습니다. 즉 A의 Q 인버스, 그 다음에 Q 자체는 이제 Q 인버스의 인버스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써보면 Q 인버스 하나로 봤을 때 그 녀석의 인버스 A, Q 인버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A의 Q 인버스와 그거에 다시 역행렬을 곱해서 B가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B는 A와 이제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유사하면 거꾸로 B하고 A도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A와 B가 유사하고 B란 행렬과 C란 행렬이 유사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유사한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A와 C가 유사하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시밀러하다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된다, 동치 관계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동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치 관계이기 때문에 B가 A와 시밀러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A와 B가 서로 유사하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은 A하고 B가 서로 similar하다 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B is similar to A라는 표현 대신에 A와 B가 similar하다는 표현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얻은 정리 2.23을 similar라는 이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V라는 유한차원 벡터 공간 상에서 리니어 오퍼레이터 T가 있고, 그 다음에 V에 두 개의 순서비죠. 베타, 베타 프라임이 있을 때,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T의 행렬 표현과 베타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앞에서 얻었는데, 그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버터블 매트릭스 Q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즉,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similar하다 라고 우리가 하는 용어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T 베타 프라임은 T 베타와 서로 그러니까 베타와 이제 유사하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시어링 2.23을 요 similar라는 요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 5절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